최근에 저희 상담한 사례로 보면은 한 이제 50대나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좀 수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서울 아파트가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이제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분들이 서울 역세권의 오피스텔들 이런 데 수요가 좀 있습니다. 젊은 이 친구들도 소액으로 아파트 사기 힘든 분들이 소액으로 처음에 오피스텔로 시작하는 분들 수요도 조금 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 따라 좀 다른데, 근데 대부분 분들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빌라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처럼 관리도 되고, 초보자들이 하기에 되게 좋은 이제 투자물이에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 체계가 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임대 수요자들의 성향이 좀 달라요. 임차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인이라든가 좀 그래도 급여가 되시는 분들은 빌라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안 문제도 있고 또 시설 문제도 있고.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기업 직장인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대학생들이라든가 좀 약간 임대료를 높게 지불하고라도 좀 좋은 지역에 살고 싶으신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관리는 확실히 오피스텔이 편하고, 대신 이 건물이 노후화가 됐을 때 재개발 이슈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되거나 했을 때 매매가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제 그 초보자분들은 오피스텔 쪽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임대업은요, 뭐 조그만 오피스텔부터 시작하면 뭐 한 4, 5천만 원부터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대출 비중을 너무 많이 끼지만 않으면 좋은데, 뭐 어떤 분들은 전세 끼고 한 뭐 1천만 원에도 가능하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얼마 투자 가능하지만 이런 분들은 좀 투자를 좀 만류하고 싶고, 그래도 한 5천만 원 넘어야 오피스텔 투자를 시작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17년 12월 달에 임대사업자 종합대책이라고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임대소득세를 분리과세를 적용을 해줬어요. 그때부터요. 임대사업자가 그동안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사업자 등록을 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리과세라는 게 왜 좋냐면, 우리가 어떤 소득을 받더라도 내가 기본 월급이 높으신 분들은 그 월급에 붙여서 이제 소득세를 내다 보니까 뭐 월세가 아무리 잘 들어와도 내 소득이 높으면 세금으로 나가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15.4%를 분리과세 준다. 많이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은행 이자 소득세가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현재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 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한 게 사실 임대사업 소득세예요. 여기에다가 기본공제를 50%, 60%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 소득이 만약에 임대소득으로 1,000만 원이 들어오면 500만 원 정도를 비용 처리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효과적인 거죠. 아직까지는 이 소득세 절세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좀 알고 오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나 고소득 연봉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을 계속 필수로 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집을 팔고 좀 내가 뭐 경기도권이나 금액을 좀 아껴서 이사하고 남는 금액으로 이제 은퇴자금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서울 아파트들이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 이상 다 하니까 그걸 매각하고 경기도권에 한 6, 7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임대소득을 한 3, 400 정도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서 가져가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게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같은 주택임대 사업용 물건들이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공실위험이라든가 상가는 좀 더 안 해본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기피하고 해서 주택임대사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임대료가 오르고 매매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5%에 맞춰진 건데,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희한하게 수익형 부동산도 매매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은행 이자를 받으시던 분들이 은행 이자가 떨어지니까 요거를 좀 다른 걸로 받아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바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은행 금리가 올라와서 5%가 된 건데,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매매가가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금리하고 수익형 부동산 상관관계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꼭 5%가 고정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은행금리 3%대라고 한다면 약 한 2% 정도 초과되는 수익률 정도가 수익형 부동산 적정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시작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대신 전망이라는 부분 사실 이게 막 계속 좋거나 이러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장 완전히 또 괴리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내 투자 수요가 아파트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맞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임대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행 금리라는 것도 있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데, 그렇지만 이제 뭔가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임대주택 사업 쪽,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투자는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권 오피스텔의 역세권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투자처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더 멀게 보지 말고 지금은 서울 역세권 투자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